안녕하세요, 최고민수입니다. 호텔 앞인데요. 지금 새벽 한 5시 40분? 4시 30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는 숙소인데요. 캄데오 신치 호텔이라고 차이나타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쌍둥이 아들 자고 있는 사이에, 제가 얼리버드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 충전이 잘 안 돼갖고 충전 좀 기다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요 뒤에 보이시는 거는 자판기인데요. 독특한 자판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마루미츠라는 빠칭코 기업입니다. 빠칭코가 이 호텔 주변으로 2개나 있습니다. 아주 지근거리에 2개나 있는데 이게 되게 웃깁니다. 아이주즈네요. 이 뭐냐면 350엔 한 3,500원 정도를 내면 이 실제 오렌지를 갈아줍니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착즙 주스를 3,500원에 맛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참 아이디어 대단합니다. 착즙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 식당인데요. 이 생선 덮밥을 카이센동이라고 하나요? 생선 덮밥을 맛볼 수 있는 나가사키에 오면 몇몇 체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쌍둥이 아들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못 먹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거죠. 이 만주라고 그죠? 이 동파육을 만두피로 싸먹는 건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요. 요것도 체인인데요. 기꾸니 만주라고 하죠. 기꾸니 만주 하나에 한 5,000원대. 크기도 별로 안 큰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기꾸니 만주. 여기가 그 차이나타운 중심지인데요. 나가사키 신치 중화가라고 차이나타운. 여기 이제 오시면 나가사키의 명물인 나가사키 짬뽕을 맛볼 수 있는, 오리지널 나가사키 짬뽕 집은 아닙니다만 이 평타 이상을 칠 수 있는 나가사키의 명물 짬뽕을 맛볼 수 있는 짬뽕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차이나타운이 여기가 아니었는데요. 불이 나가지고 이 위쪽입니다. 위쪽인데 불이 나가지고 차이나타운을 이쪽으로 옮겼고, 여기 이제 이 차이나타운은 볼 거는 딱 하나입니다. 식당, 먹을 식당밖에 없어가지고 이 차이나타운 뭐 지금은 영업 전이니까 저녁이나 점심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 나가사키 한번 왔다면 나가사키 짬뽕은 꼭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서 먹을 거냐? 막상 떠오르지 않으면 대부분 이 차이나타운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인천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려면 결국 차이나타운에 들리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저녁에는 이게 불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먹을 거냐? 보통 이제 이게 동파육, 아까 그 기꾸니 만주에 들어가는 동파육이죠. 주로 이제 이 사라우동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저기 얇은 면을 튀겨 가지고요, 걸쭉한 소스에 올려 먹는 그 사라우동. 그리고 이게 이제 어묵이 들어가 있는 그죠? 이 나가사키 우동이라는. 그리고 제 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볶음밥 굉장히 맛있습니다. 프라이드 라이스라고 하죠. 이 볶음밥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쌍둥이 아들들은 나가사키 짬뽕보다 이 볶음밥이 훨씬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볶음밥 맛집들이 여기 있습니다. 뭐 감히 비교하건대
한국에 있는 중식당 볶음밥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독특한 그런 이 맛을 한번 느끼고 싶다고 하면 나가사키에 오시면 꼭 이 차이나타운 신치 중화가 차이나타운에 오셔서 이 나가사키 짬뽕 그리고 볶음밥을 맛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길은 사실 멀지 않거든요. 나가사키역에서 걸어서 한 20분, 택시로 한 5분, 그 다음에 전차로 한 10여 분 이 정도 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나가사키가 다 오밀조밀하게 작거든요. 네. 앞에는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던 대지마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중요한 무역 창구 역할을 했죠. 오직 나가사키 항구만 일본이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 하나 크기만한 이 대지마 섬을 열어주면서 처음에는 이제 포르투갈인들을 여기에 가둬뒀죠. 종교적 이유로 포르투갈인들을 여기에 가둬두고 그 다음에는 쫓겨납니다. 가톨릭 포교를 너무 열심히 한 덕에 쫓겨나고 그 자리를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꿰차면서 이 오랜 기간 이 네덜란드인들이 이 일본 나가사키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서는 이 네덜란드인들을 오란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란다. 그래서 지금도 그 네덜란드인들이 살던 언덕 오란다 자카라고 하고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엄청난 그 서양인들이 밀려왔는데 미국인도 오란다 자카, 미국인도 오란다, 프랑스인도 오란다, 영국인도 오란다, 다 오란다가 된 거죠. 자, 일본에 오면 이 함박 스테이크, 우리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패티죠. 함박 스테이크. 이 원래 이 함박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이 패티, 뭐 일설에 의하면 그 몽골인들이 즐겨 먹었던 타르타르 스테이크에서 유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타르타르라는 게 그 고기를 말 안장에 이렇게 올려놓고 몽골인들이 이제 말을 하루 종일 타는 거죠. 그러면 이 고기가 아주 무뎌지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먹었다 해서 이제 타르타르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생고기예요. 이렇게 다져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몽골인들이 유럽 침략하면서 이제 전해졌고 그렇게 고기를 잘게 다진 걸 먹는 걸 이제 함부르크 지역에서도 먹게 되고 그 함부르크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게 이제 함부르크식 버거다. 그러면서 이제 함부르크 버거, 햄버거 뭐 이렇게 됐다는 함부르크 햄버거의 어떤 그런 원조가 되겠죠. 함부르크 스테이크. 나가사키 오시면 뭐 일본 이 규슈 지역에 오면 이거 한 번쯤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크와 그다음에 고기 같이 썰어 가지고 나오는 상당히 많이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맛보고요. 명란. 그죠? 우리나라 부산에서 오리지널 러티가 있는데요. 부산에서 전수받아서 사실 규슈의 명물이 돼버린 이 명란. 예전에는 명태가 굉장히 많이 잡혔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명태 집에서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이 명태나 대구는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생물입니다. 특히 대구라는 뜻은 큰 입이라는 뜻이죠. 큰데 입구자를 쓰는데요. 이 대구나 명태가 대항해 시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생산물이었죠. 배 위에서 먹을 수 있는. 특히 대구나 명태는 지방질이 별로 없어서 거의 단백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썩지 않고 말려가지고 오랜 기간 물에 불리면 원형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태를 대구를 많이 먹게 됐는데요. 이 규슈 지역의
명품입니다. 이 명란. 그리고 이 나가사키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도르코 라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터키식 볶음밥에 그리고 이 돈가스 그리고 이 케찹으로 만든 스파게티. 케찹으로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는다 참 독특한데요. 이 케찹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일본이 패망을 하고 서양인들이 이렇게 케찹에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만들게 됐다. 뭐 그런 기원설들이 있는데요. 이제 독특합니다. 도르코 라이스 일본에 오시면 한 번쯤 맛봐야 되는 그런 또 독특한 맛이 이 도르코 라이스다. 도르코라는 거는 뭐 터키, 뭐 터키식 뭐 식사다. 네. 튀르키예식 식사다. 그래서 도르코 라이스라고 한다고 하죠. 말차입니다. 말차. 네. 이 말차가 굉장히 카페인이 강합니다. 이게 일본만의 어떤 녹차 문화인데요. 원래 말차의 기원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말차를 많이 마셨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녹차를 그냥 잎만 이렇게 해서 먹죠. 뭐 홍차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가루를 차 잎을 갈아서 그 가른 잎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고카페인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말차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말차 그 음료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규슈지역에 오면 그 말차 아이스크림 즐겨 먹기도 합니다. 자, 어제 그제죠.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대지마. 여기는 대지마 예배당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여기서 그 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던 그런 예배당. 그래서 여기서 종교 교육도 하고요. 주말에는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예배당을 재현한 겁니다. 사실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 불타버 목재 건물들은 다 불탔고요. 그 원형들을 좀 복원을 하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명이 어느덧 뉘엿뉘엿 들어오고 있네요. 날씨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7월에 나가사키인데요. 어제 오후 3시 반에 이 움직이려다가 호텔 들어와서 잤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랑. 너무 덥습니다. 너무. 뭐 소위 말해서 환장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사병 걸릴 정도로 더워가지고 특단의 조치로 3시 반에 들어와서 7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자고 뭐 샤워도 하고 다시 아이들과 저녁 먹으러 나왔던. 너무 덥습니다. 정말 덥고 그랬던 나가사키. 이 대지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소네요. 원래 축구장 하나 정도 될까요? 그만한 크기의 작은 인공섬이었는데요. 이 인공섬 안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 근무를 했었고요. 일본인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한 거죠. 종교적인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무역의 목적도 있었고. 포르투갈인과 네덜란드인들이 달랐던 거는 일단 포르투갈인들은 무역도 중요했지만 종교도 중요했다. 가톨릭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교에 대단히 열심히 했죠. 그 결과 이 규슈 지역에서 난이 심하게 납니다. 왜냐? 가톨릭에서는 최고 맨 위가 하느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느님과 이 막부, 에도에 있는 막부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막부의 우두머리, 쇼군을 믿을 거냐 하느님을 믿을 거냐.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이 일어나고 그 난에 화들짝 놀란 에도 막부가 종교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가사키 역 부근에 있는 그 순교지 26 성인의 그런 기념비가 있는, 순교비가 있는 그곳까지 한번 걸어서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그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 나가사키이고요. 인구의 얼핏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인구의 한 절반? 3분의 1인가요? 절반인가? 그 정도가 개신교인일 정도로 이곳의 어떤 종교적 신념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산지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결국 그 난 이후로 쫓겨나고, 그 빈틈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잖아요. 물론 뭐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약탈 행위도 많이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만은, 종교적인 색채를 좀 숨긴 채 이곳 대지마에 건너왔고요. 이 대지마에서 일본산 은 그리고 일본산 도자기를 대거 수입해 갔던 그런 어떤 수입의 거점, 교역의 거점이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이 대지마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마에 오면 저는 항상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제 그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에도 대지마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달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지마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지원했습니다만, 그만큼 추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이 대지마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쇼군, 에도마쿠의 쇼군은 풍설서라고요. 네덜란드인들의 풍설서라고 1년에 한 번씩 국제정세, 그러니까 네덜란드인들이 뭐 교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한때는 뭐 대영 제국보다 훨씬 큰 나라였던 네덜란드의 풍설서를 들고 이 동인도 회사 대표가 이 에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에도마쿠의 그 수장 쇼군에게 1년에 한 번씩 국제정서를 알려줬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국제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게 에도마쿠의 그런 조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이 신지 중화가에서 나가사키 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메타운이라고요. 네. 나가사키에 뭐 후쿠오카에도 있고요. 유명한 그런 쇼핑 타운입니다. 유메가 이제 좋은 것은 여기 이제 식당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봄직한 식당가들이 있어서 원래 이런 식당가들이 중간은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가격대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먹을 거 잘 못 찾을 때 웬만하면 이제 가는 그런 식당가고요. 이 앞에 문명당이라고 있죠. 뭐 하는 곳일까요? 바로 나가사키 3대 가스테라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나가사키 항구 앞이거든요. 나가사키 항구, 이 군함도를 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나가사키 주변의 섬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앞에 그 유메 쇼핑 타운이고, 그 앞에 문명당. 사실 나가사키 명물인 카스테라는 살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화점 안에도, 유메 안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되게 오래된 그런 전통을 가진 그 나가사키 명물 카스테라. 카스테라는 까스티아. 이제 당시 스페인이 4개로 이렇게 4개의 나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가스티아였고요. 가스티아는 이제 네덜란드랑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랑 붙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스티아 지역의 빵이다. 대항해 시대를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배 위에서 먹을 게 필요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카스테라였습니다. 카스티아 지역의 빵. 그 카스티아 지역의 빵을 이 포르투갈인들이 소개를 해줬고, 빵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포르투갈어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몇 가지 전해준 게 뭐 조총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빵도 있고요. 이 카스테라. 그래서 이 카스테라가 당연히 나가사키 지역, 포르투갈인들이 여기서 교육을 했던 이 지역에서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되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나가사키 오면 3대 카스테라 빵집의 빵을 비교해서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카스테라가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저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카스테라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찾아서 먹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네, 그래도 뭐 카스테라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찾아 먹는데요. 이 카스테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닥에, 이 나가사키 카스테라만의 특징은 뭐냐면 바닥에 설탕 알갱이들이 콕콕콕콕콕 박혔거든요. 건강에도 좋지 않은 당분 성분, 설탕을 왜 그렇게 박아 놓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백 년 전의 설탕은 정말 금과 같은 겁니다. 화이트 골드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들만 먹는 게 설탕 아니겠습니까? 부를 상징하는 그런 설탕 알갱이를 콕콕콕 박았으니 굉장히 비싼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 이쪽 길로 해서 규슈 지역으로 해서 에도까지 가는 이게 슈가로드라는 게 또 있는데요. 그만큼 설탕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고, 그거를 콕콕콕 박아 먹는 그런 고급스러운, 이 일본에서도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이 나가사키의 카스테라가 되겠습니다. 이 유메타운 뒤쪽으로 보면 항구입니다. 그래서 항구도 있고요. 나가사키는 꼭 그 부산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 중턱까지 이렇게 있고요. 나가사키에 오셔서 나는 그 멀리 바다뷰가 보고 싶다 하면 이 절벽 위쪽에 이렇게 호텔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정면에도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들을 예약을 하면 멋진 그런 바다뷰를 볼 수가 또 있으니까 저 위쪽에 또 하루나 이틀 정도 예약을 하셔서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나가사키의 전경이죠. 저희 아들들이 이제 후쿠오카 방문이 두 번째, 이 규슈 지역 방문이 두 번째인데요. 이 나가사키를 왜 가냐고 컴플레인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 저걸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죠. 그 부산처럼 이렇게 언덕 위에 집들이 있다 보니까 독특하다 하면서 되게 유니크한 모습을 좋아했던 그런 나가사키의 첫날이었습니다. 자, 이 나가사키 부남도 가보려고 했는데 부남도를 못 갔죠. 부남도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자, 나가사키 옛날 항구, 이게 나가사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인공섬 대지만은 이쪽 어디에 있을 겁니다. 지금 표시가 잘, 출도라고 하는데요. 출도라고 별도의 이제 공간을 둬서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잘 표시가, 출도가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나가사키 항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항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여기 이제 글로버 가든이 이 정도 있나요? 여기 이제 여기 오우라인가요? 성당이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나가사키 조선소죠. 원자폭탄은 이 뒤쪽에서 빵 터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사키 보고 싶은 곳들을 많이 못 보고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군함도도 미리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하질 못해가지고 군함도도 못 보고요. 그래도 나름 나가사키 짬뽕도 먹었고 아들들 글로버 가든도 가고. 자,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나가사키 역 쪽으로 가고 있고, 아직 이제 새벽 한 6시나 됐을까요? 6시 반이나 됐을까? 그래서 요거 촬영 끝나고 저는 방에 가서 이제 후쿠오카 넘어가는 짐을 좀 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술을 끊은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에 와서 생맥주를 한번 맛봐야 되는데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건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국민민주당 사무소군요. 일본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각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민주당 이런 야당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도 있잖아요, 일본에는. 그래서 심지어 국회의원도 배출을 하고요. 중의원, 참의원으로 이렇게 이원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정당 정치인데요. 여기도 있네요. 여긴 좀 극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들 싸우고 피 터지게 하면서 의회 정치가 발달된 나라들이 결국 정치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발달을 합니다. 그만큼 의회 정치가 중요하고요. 이 의회 정치를 일본이 영국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져오죠. 그 중심에 이 규슈 섬들이 있습니다. 와, 멋있네요. 이렇게 되게 멋있습니다. 이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다 호텔들입니다. 그래서 호텔들이 중턱에 이렇게 전망 좋은데 위치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나가사키를 올 기회가 있다면 저기 한번 묵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영국의 의회 정치, 이 섬나라 영국, 한때는 프랑스의 절반 이상을 영국인들이 차지를 한 그런 역사적인 100년 전쟁 이전에요. 기록도 있습니다만 섬나라 영국, 이 대영 제국으로 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영국의 왕, 이 예산 집행을 통제하면서, 의회가 예산 집행을 통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영국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킨 기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예혁명도 있고요, 권리장전도 있고요, 이 마그나 카르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것들을 통해서 영국이 예산을 건들지 마라, 예산을 승인을 받고 써라, 이렇게 되면서 영국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나. 헨리 8세의 시절만 하더라도 정말 왕이 마음대로 했죠. 왕이 마음대로 하면서 국부가 많이 훼손이 되고, 심지어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회를 수장령이라는 것, 즉 영국의 종교는 우두머리는 국왕이다 라는 게 머리 숫자를 써서 수장령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카톨릭의 모든 재산들을 다 이 영국 국왕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전쟁도 많이 하고요, 소비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마그나 카르타 등등 해서 실지 왕이라고 하죠. 땅지자를 쓰고 잃을 실자를 써서 땅을 잃은 존 1세, 존 왕이죠. 존 왕에게 받아낸, 그 이후로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을 받아낸 이후로 영국 의회의 힘이 되게 세져서 결국 영국이 어떤 예산 통제, 왕의 함부로
돈을 쓸 수 없게 명예직 왕을 만들면서 영국이 발전한,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스템들을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도입을 하면서 천황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치, 상징성을 나타내고 총리가 책임 정치를 하면서 일본의 예산을 뭐 좌우그르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의회 정치가 100% 훌륭하다라고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나마 대통령 1인 체제보다는 이 권력 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민주적인 그런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도 삼부회라고요. 이 삼부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결국 그 루이 16세가 처형이 됐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그 단두대가 원래 칼이 둥근, 이 끝이 둥글었는데 루이 16세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해라 해서 끝을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었는데, 그 단두대에 루이 16세 본인이 개량한 그 단두대에 본인이 이렇게 당하고 마는 그런 씁쓸한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또 의회 정치 3부회라고, 이 3부회, 그러니까 종교인, 그리고 귀족, 그리고 도시의 부르주아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결국 귀족과 종교인들 중심으로 운영되던, 그것도 잘 운영되지 않던 이 3부회, 이 3부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프랑스가 보다 지금보다 훨씬 경쟁력을 가지고 되지 않았을까. 나폴레옹이 미국의 루이지애나 땅, 미국의 중부 지역의 거대한 땅인데요, 그 땅을 팔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뭐 한국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프랑스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와, 저 건물은 되게 독특한데요. 제가 이게 줌을 잡아당기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건물의 중간중간 이 푸른 잎들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식물들을 걸어놓고. 네. 와, 여기 보면, 그쵸, 여기가 이제 나가사키 대로인데요. 이 대로 뒤에 건물들, 이 정말 이 절벽 위에까지 집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월요일이거든요. 네.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이제 출근들 준비하시고, 또 이 나가사키 특징이 이렇게 도심 곳곳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니시는 러닝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러닝족 뛰어다니시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요. 그럴만합니다. 왜냐면 좀만 있으면 날씨가 엄청나게 덥거든요. 이 열사병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해가 선선할 때, 지금 한 오후 1시, 2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여기 죽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오시면 뭐 일본의 여름을 경험하시면, 사람들이 목에 수건을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수건을 거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땀나니까 땀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아뮤 프라자가 보이는군요. 아뮤 프라자, 그죠? 이 아뮤 프라자가 이 나가사키 역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뮤 프라자를 왔다는 건 이제 나가사키 역에 왔다는 거죠. 이 나가사키 역에서 이제 후쿠오카 가는 신칸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KTX와 세마우로를 섞어 놓은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신칸센을 한 20여 분 타나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는 세마우로를 타고 가는 후쿠오카까지. 그런데도 기차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자유석과 지정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평일에는 굳이 비싸게 지정석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자유석 타고 가도 되는데요. 자유석만 하더라도 1인당 거의 6만원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편도가 한 6만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왕복 12만원 정도, 1시간 40분, 그것도 신칸센은 20분밖에 타지 않는데 일본의 비싼 그런 기차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나가사키를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한 3인 가족만 해도 거의 기차표 가격만 한 40여만 원 되는 거잖아요. 한 30만 원 되고 반. 여기 이제 아뮤 프라자인데요. 이 두 가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관과 신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쪽이 건물이 좀 더 새 거죠. 여기가 신관이고요. 이쪽이 이제 본관입니다. 그래서 식당도 뭐 있는데 좀 이제 식사가 중탄을 합니다. 아까 봤던 유메타운이랑 비슷하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팅이 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식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이면 좀 저렴한 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쇼핑몰에서 식사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뭐 관광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 이제 끝이 이제 나가사키역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역 지금 신칸센이 기다리고 있네요. 저 보시면 신칸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역,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갈 건데요. 그래서 이 아뮤 프라자, 후쿠오카에도 있습니다. 네, 아뮤 프라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실은 여기 왔거든요. 왔는데 이 짧은 거리를 더워서 못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나가사키, 7월 말에 나가사키, 상상외로 덥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한국에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이 에스컬레이터만 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에 쓰라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나와서 왜 이렇게 예의 범절이 없냐며 맨날 혼나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저도 이제 천주교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례를 받았던 이 캐톨릭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26 성인의,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26 성인의 순교를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순교를 애도하는 그런 탑이 있기 때문에 성당도 거기 있습니다. 원래 웬만한 성당들은 다 순교자의 피가 묻힌 그곳에 성당들을 많이 짓잖아요. 제가 이제 전주 한옥마을 출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전동성당, 여기도 윤지충이라는 순교자의 어떤 순교를 기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나가사키역에서 오면 여기 전차, 노면 전차가 있죠. 신치 중하가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있으면 하나는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아니죠? 맞나? 이렇게 가나요? 헷갈립니다. 어찌됐든 여기도 있네요. 문명당, 아까 봤던 나가사키 카스텔라 가게가 여기도 있죠. 유코 럭키는 뭘까요? 유코 럭키, 럭키하잖아요. 네, 빠친코입니다. 네. 유코 럭키, 빠친코. 자, 나가사키 이름 자체에 이미 여기가 뭐라죠? 언덕지대라는, 긴 언덕지대,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아미 프라자도 보이고요. JR 규슈 그 기차역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재밌죠? 네, 저도 재밌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저기가 이라사야마인가요? 거기 전망대도 보이는데 여기가 가깝네요. 훨씬. 네. 저 위에서 이제 나가사키 항구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녁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제가 구글맵을 꺼내놓지 않아서 지금 잘 찾아가야 되는데 잘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뭐 가보죠 뭐. 네. 어떻게 되겠죠 뭐. 저희 아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갈 때는 전차를 타고 갈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총 90개 꼭지로 되어 있고요. 책값이 2권을 사면 인터넷 서점에서 사면 4만 한 3천 얼마 정도 하나요? 네. 90개 꼭지라서요. 논술 교재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의 그런 면접용,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여기 잘 모르지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뭐. 제발 맞는 길이길 바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6 성인 순교지라고 써있네요. 여기 보면 일본 26 성인 순교지. 여기가 이제 그 종교적인 난이 일어나고요. 난이 평정된 다음에 그 가톨릭 그 신자들을 여기 있는 이제 다이묘라고 하죠. 영주들도 가톨릭 세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다 노부가나는 이 가톨릭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도 막부에서는 가톨릭을 이제 어떤 처단의 대상으로 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죽창이라고 하죠. 죽창. 그걸로 해서 이제 순교를 시키고 뭐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온천지대가 있거든요. 백부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백부, 유인, 뭐 온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온천에서 순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던져버린 거죠. 묶어서. 네, 그 뜨거운 물에. 자, 여기 뒤에가 이제 공동묘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시설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많죠. 자, 여기 절도 있고요. 원래 일본은 불교 국가 아닙니까? 와,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화장실이네요. 파크 토일렛, 미시자카 파크 토일렛. 자, 여기는 이제 되게 독특하죠? 스페인에 있는 그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성당을 본따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역에서 이 높은 걸 보고 이제 찾는 거죠. 나가사키역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역에 오신다면 여기를 꼭 한번 들리셔서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미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옆에 있고요. 성당 앞에
26명의 순교자들의 그런 순교를 애도하는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 한 번쯤 와서 의미를 되새기는, 여기에 보면 키 작은 사람이 3명 있죠. 어린애들입니다. 10대 어린애들인데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10대 초반에 어린이 3명이 담겨 있고요. 중앙에는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계시고, 이 외곽 쪽에서는 당시 일본인들, 순교를 당했던 일본인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26성인의 그런 순교를 애도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톨릭 나가사키 순례지, 이렇게 한국말로도 써 있네요. 이 뒤에는 이제 교회, 성당이죠. 가톨릭 교회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도 여기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가사키역에 오시면 한번 이 순교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가톨릭이 아니더라도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의미도 좀 있네요. 자, 오늘은 26성인까지 봤습니다. 사실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적, 제가 쌍둥이 아들과 오다 보니까 시간적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하나씩 업로드를 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러면 최고민수 다시 또 찾아뵙도록, 이번엔 이제 후쿠오카에서 찾아뵈야 되겠네요. 후쿠오카 아침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